예, 좁지 않은 선거사무소 강당을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메워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소나무당 당원 동지 여러분, 목포로 돌아온 목포 사람 애국투사 최대집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16일 제가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공약을 발표하니까 제 고향 친구랑 주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첫 일성이라면 다른 후보보다 더 지역을 위한 공약을 강하게 내세워야지 왜 나라를 위한 공약,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검찰 해체 이런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도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의 명분을 목포 시민들께서 납득을 해 주시느냐 그 여부에 제 당락의 결정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평생 애국운동, 의료정책운동을 위해서 몸바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과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길게 깊게 고민하고 또 갖가지 중요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고향에 돌아와 한 표를 호소한다고 했을 때 목포 시민들께서 그게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릴까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목포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면서 계속 되뇌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즉 지자체장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 운영을 잘 하라고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지역민들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을 나라에 추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 이외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여기가 목포이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 목포는 그냥 평범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입니다. 서울 언론들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면 의례 종로를 손에 꼽습니다. 장면,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같은 거물급 정치인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서울 종로를 거치면 대통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종로가 아니라 이곳 목포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목포에서 97년 정권 교체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이 2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제 대권에 도전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호남의 대권 주자급 정치인인 권노갑, 한화갑 의원 등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야도 선봉으로서 전 국민들이 알아주는 대한민국 중앙정치의 주요 플레이어자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제 고향 목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포라면 분명 전국급 이상의 그 이상, 위상, 그 역사대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검찰 해체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치인의 선봉에 서 있는 저 최대집을 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시기의 선거도 아니고 6.25 남침 전쟁에 맞먹을 만큼의 국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국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실제로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언하건대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형사 증거를 조작해서 199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을 파괴한 뇌란 범죄자 쿠데타 세력입니다. 헌법상으로 북한은 내란 범죄자가 북쪽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쿠데타 범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 나라는 당연히 누가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20년간 호남 출신 대권 후보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얕보여버린 호남인이라면 더욱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입니다. 호남의 대권 주자가 결국 별건 수사에 당해서 위법 증거로서 조작 수사, 음해 공작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심각한 국난을 시정하고 극복하는 데 맨 앞장에 서야 합니다. 저는 늘 나라를 생각해온 제가 의지도 자격도 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윤석열 당시 검사의 범죄를 고발해왔고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진보 보수 운동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빨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진보 보수 합작으로 윤석열 퇴진을 외쳤으며 2023년 여름부터는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운동가 중에서 저만큼 일관되게 윤석열 퇴진을 외쳐온 역사성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윤석열을 1년 내 빠르게 퇴진시킬 수 있는 그 치명적 약점인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 등 각종 위법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저 최대 동지, 변희재 동지와 함께 정치권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로 들어가는 그 즉시 윤석열은 짐부터 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윤석열 퇴진이라는 나라를 위한 공약만이 아니라 목포의 부흥도 공약하였습니다. 목포의 낙후 문제는 분명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린 시절 걷던 동부시장을 돌아봤는데 규모는 조금 커졌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꾸려가기 어려운 자영업자 국민들이 국가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표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국가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표를 호소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딜 가봐도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 또 자기 지역의 낙후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장 선진적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 목포 시민이 무턱대고 우리한테 일단 국가 예산부터 내놓으라고 특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얻은 발언권으로 목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당당한 정치 명문 도시 목포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정권을 6.25 남침 전쟁에 맞는 국난에 비유했는데 사실 한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역 현안이란 다소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지역 발전의 최대 기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확히 결국 그 공적으로 지역 발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개발 문제 관련 그 어떤 디테일한 사항에 대한 논의보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포의 순수 지역개발 문제라고 하면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박홍률 시장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청사진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실천해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중앙정치에 나가서 윤석열이를 직접 끌어내리고 그렇게 얻은 발언권과 권위로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지역개발 공약, 혹시 실현이 되어도 목포 시민들이 아니라 지역 기득권자들만 재미를 보는 지역개발 공약이 판을 쳤습니다. 제 당선 의미는 목포 시민들을 무시해온 지역 기득권자들에 대한 심판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당선 즉시 목포 지역 정치개혁에도 과감하게 나설 것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라는 국난 속에서 치르는 나라를 위한 일꾼 선거입니다. 저는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목포 명성답게 저 나라를 위한 싸움 실력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목포의 부흥과 목포 지역 정치개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목포 국회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나라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목포 시민들의 애양심과 애국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 명문 도시 목포가 지역과 국가 미래를 같이 생각하며 헌법 46조 명령을 따르겠다는 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걸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대집 후보님의 공약 발표와 그리고 그에 관련한 PT 조작이 있겠습니다. 자, 네, 태블릿 PT 조작이 있겠습니다. 자, 최대집 후보님과 그리고 또 변희재 비례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검찰 해체를 이뤄내고 호남 대권 주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윤석열의 범죄를 고발해왔고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먼저 윤석열 조기 퇴진을 외쳤던 애국투쟁의 선봉대입니다. 송영길, 손혜원, 변희재와 함께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1 태블릿, 2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 등 저는 윤석열이 검사 시절 저지른 결정적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서 1년 내로 이 정권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동시에 해묵은 호남 불가론, 영남 후보론을 극복하고 송영길 등 호남에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천국 목포, 메디컬 유토피아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경험으로서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국내외 환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부흥을 일궈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얼마 전 전남권 의대 유치를 즉흥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에서 순천과 목포의 극단적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 분열 정책입니다. 그런 즉흥적 발언으로는 전남권에 의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남도민이 그것을 먼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목포특별시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신안과 목포를 통합해서 신목포시를 출범시켜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포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가장 기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 무장의 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시대를 대비해서 목포를 청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 청년 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무장애 청년 도시로 목포를 개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포를 글로벌 1000만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목포와 호남 고속철을 통해서 서남권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서남권 관광공사를 유치해서 서남권 중심의 관광도시로 만들어내고 고화도 1조 관광특구를 조성해 목포 관광도시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천 가능한 공약을 5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목포 시민들에 대한 거짓입니다. 저는 이 공약을 반드시 윤석열 퇴진 1년 안에 윤석열 퇴진부터 이뤄낸 다음에 차근차근 나머지 공약들을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